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너는 범행을 저지른 죄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이 본인의 반응은 법무장관이 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대입해 드린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불운을 겪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프레임을 지금도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법무장관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민정수석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존경받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딸아이를 위하여, 우리 아들을 위하여 가짜 인턴십을 만들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을지언정 법무장관만 안 됐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놈의 법무장관 시켜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그거 하는 바람에 이렇게 후과를 치르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그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전경심이 주범, 조국이 종범. 그러니까 마누라가 주범이고 조국은 종범이었다 라는 식으로 법원은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경심은 1년형이 추가가 돼서 누적적으로 5년형이 된 거고 이제 조국은 징역 2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청문회에 허위 자료를 냈다든지 뭐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국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은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정경심이고 조국, 남편인 조국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독자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게 묻는다. 조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는 있는가? 물론 법리적으로 그런 반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회 통념은 가령 엄청난 금액의 차명주식 보유, 당연히 부부가 함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경제공동체를 부부로 본다면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것, 부부 공동의 인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일 텐데 그 큰 금액을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종이로 된 주식, 그러니까 이 전자기록으로 어디 남아있지 않는 종이로 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법원은 이건 정경심이 혼자서 한 것이고 그것을 조국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없다. 조국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정경심이 그렇다면 주범이고 조국은 종범이었네 그래야. 그래서 정경심은 5년형, 조국은 2년형이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법원의 판결문은 추상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조국이 공직자로서 민정수석, 법무장관 이런 공직자로서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서 입시 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해, 딸아이가 됐든 아들아이가 됐든 특별한 해에 딱 대학 입시 한 번, 그때 아차 실수로 그냥 자식을 위한 그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이렇게 딱 한 번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조국과 정경심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과정, 외국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 이 부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새끼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면 모든 관련 이 증명서를 다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 범행 저지른 죄인, 범죄자, 이게 정경심과 조국이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을 방해를 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유죄가 돼서 징역 2년이 된 겁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특정한 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딸과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도 뭐 여러 곳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그 다음에 외국 대학. 17번의 입시가 있을 때마다 그 죄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둘째,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기. 이것은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그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고 내 아들과 딸만 입학하면 된다. 이게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대학 입시에서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새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어떤 손해가, 피해가, 인생의 고통이 다른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기가 매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질이 어떻게 불량하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그 지긴 빨간 것을 컴퓨터로 따내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여러분 영화 보면은 위조 여권 만드는 사람들이 왜 여권 갖다 놓고 위에 필로폰 이 필름 얇은 거 벗겨내고 거기다가 사진 붙이고 뭐 도장 붙이고 해서 여권 위조하는 장면 영화로 가끔 보시죠? 그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표창장 위조. 그래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정성, 입시제도 공정성을 훼손을 하고 사회 신뢰도를 훼손을 하고, 제가 만약 판사였다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사셨다면 아마 이보다 한 문장 더 붙였을 겁니다.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좌절에 몰아넣은 죄. 공정성 정도가 아니라, 신뢰도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으로 하여금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도록 그런 충격으로 몰아넣은 죄.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를 하다니, 현직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충격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한테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거기서 유재수가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유재수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 더티잡을 다 수행해줬던 그런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민정수석인 조국이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중단시켰다. 정치적 청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 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에 대해서는 한영 외고 가짜 인턴십 증명서,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가짜 인턴 증명서, 가짜 장학 증명서, 딸아이에 대해서는 의존은 7대 스펙 전부 유죄. 부산대는 이미 입학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장학금 6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저희 시청자 독자들께서 어제부터 부글부글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냈던 가짜 증명서, 이것은 다 잘못이고 유죄고 한다면 왜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걔네들이 성인이었습니다. 다 20살 넘어서 자기 책임하에 입학 지원서를 꾸리고 자기 책임하에 그걸 제출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1차적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왜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말 일반 보통 국민들 같으면 3년 2개월 벌써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났어도 예전에 끝났을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이 이끄는 우리 사법부는 뭘 하고 있었길래 이제야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냐, 뭐 이런 시청자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고 결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고,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퍼스널 컴퓨터 증거로 인정하고, 이게 그동안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해서 조국 부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오르는 예수님에 비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막 칼럼니스트인가 하는 사람.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합니다. 조국한테 마음이 빚이 있었다고 한 사람, 조국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 등등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던 추미애 법무장관, 전부 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던 이른바 조국의 강, 그 분열의 강, 우리는 이제 말끔하게 건너야 되는 겁니다. 조국 본인부터 뭐 가시밭길을 걸었다느니 하면서 이 순교자 행세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이 된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온 범죄자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그 내로남불의 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한 조국 사태.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느냐, 또 이러한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